네, 경영학 원론 11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마케팅입니다. 지난주 Operations 운영 파트 공부했고요. 이제 중요한 매니지먼트 펑션 중에 하나로서 마케팅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학생들, 졸업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마케팅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죠. 전반적으로. 리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이제 아웃풋이 나오면 고객에 전달되는 이 과정인데, 이제 고객은 뭔가요?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가 니즈가 있는 거죠. 그 니즈를 프로덕트 서비스로, 밸류 있는 프로덕트 서비스로 채워주는 건데, 아무리 내가 만든 제품이, 내가 만든 서비스가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알도록 하는 것,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 밸류가 뭔지를 잘 메시지를 만들어서 미디어라 그러죠. 그 통로를 통해서 고객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몰랐는데 나는 니즈가 있는데 내 니즈를 채워줄 제품이 뭔지 몰랐어. 근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정보, 메시지가 인포메이션이 나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제품이 나에게 딱 필요한 나에게 맞는 제품이구나 하고 확신을 하게 되고 이제 구매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밸류가 있어도 고객이 알지 못하면 그 인포메이션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let them know. 고객들이 알도록 하는 것. 근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컴피티티브하고 경쟁업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비용이 마케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마케팅을 만약 안 한다고 하면 제품을 반값에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거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마케팅 비용을 세이브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과 좀 비효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내가 만든 창출한 이 밸류를 알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코스트가 많이 들고 또 얼마나 중요한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만큼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파트다, 비즈니스에서는. 고객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 얘기를, 이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마케팅의 개념과 그 마케팅의 발전 과정,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겨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케팅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시장 조사,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그 다음에 전략의 핵심인 4P, 마케팅 믹스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볼 텐데 그런 내용들,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환경입니다. 마케팅 전략은 그 기업의 핵심 전략이지만 이 사회 내 외부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 환경이 주는 기회와 그리고 위험 요인에 어떻게 마케팅 전략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최신 기술, 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AI 이런 것들이 마케팅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이제 마케팅은 단순히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일까요? 그 정도가 마케팅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마케팅은 단순한 광고, 단순한 판매, 그 세일즈 정도의 수준을 좀 더 넘어서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고객의 가치, 그죠? value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전반적인, 그지? whole process. 그걸 이제 마케팅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케팅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케팅은 고객, 파트너, 사회에, 그치? 커스터머와 그 다음에 거래하는 기업들, 파트너들, 그리고 사회까지 그 가치, 뭔가
비즈니스라는 게 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가치를 만들어 전달하고 교환하고 하는 모든 활동,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모든 기관, 그리고 그 프로세스 전체를 다 합친 것이 마케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객, 가치, 그죠? 파트너, 사회 전반,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애플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제품 자체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죠.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최초의 모바일 폰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향을 미쳐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이 높은 품질,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줌으로써 고객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도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파트너들하고 생태계를 만들어요. 그죠? 앱스토어에서 많은 그 개발자들, 그리고 거래처들, 부품, 실제 생산하는 생산기업들, 그리고 부품 납품 업체들, 조립 업체, 애플은 디자인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 모든 많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비즈니스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CSR과 환경보호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에 직접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보내주기도 해요. 자, 이 모든 게 비즈니스 활동이자 마케팅 활동입니다. 사회, 고객과 파트너와 사회 전체에 가치, 밸류를 만드는 거죠. 그 가치라는 것은 자, 어떤 건가요? 사회적인 가치, 고객에 대한 가치, 거래처, 생태계를 만들므로 생기는 밸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누군가 상대방이 내가 페이하는 것에 대해서 얻는 베네핏이 더 크면 그 큰 정도가 가치로 느껴집니다. 같은 품질이면 가격이 낮으면 가치가 크겠고요. 비슷한 가격이면 품질이 더 좋으면, 디자인이 더 좋으면 가치가 더 느껴지는 거죠. 그죠? 이 가치를 크리에이션 하는 것. 이게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지만 마케팅에서 고객의 가치를 크리에이션하고 그걸 전달하고 교환하고 하는 모든 사람, 기관, 프로세스 다 합쳐서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치라는 개념, 그리고 고객과 파트너와 고객뿐만 아니고 파트너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제 그걸 정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마케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의 모습은 만들어진 지 좀 됐어요. 처음 시작한 이런 개념의 처음 시작이 언제였나? 이걸 이제 히스토리 차원에서 한번 보면 1700년도부터 1920년도까지 그 기간을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프로덕션 에라라고 합니다. 프로덕션 에라. 이때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였어요. 생산 효율성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대량 생산이라든지 연속 생산, 표준 제품을 싸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도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태지. 수요는 항상 있고. 그래서 만들면 거의 팔리는 생산 중심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있었고요. 수요는 항상 있었고, 그래서 뭔가 셀링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던 거지. 만들면 팔리는 이제 그런 기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치를 창출하기만 하면 파는 것은 큰 문제 없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일어나죠. 머시나이제이션, 자동화, 그죠? 연속 생산, continuous production,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전기기관 발명,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제 막 제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지. 수요보다 공급이 더 커진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 재고를 처리해야 되니까 파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셀링 에라, 1920년도부터 한 50년 사이를 셀링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던 거죠. 적극적인 판매 기술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한 1950년도부터 한 90년대 사이에 드디어 마케팅 컨셉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팔고 이거 재고를 처리하는 정도의 수준의 셀링 중심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관점이 고객 입장, 고객 만족, 고객 서비스,
그죠? 물론 판매가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냥 제품을 어떤 이유든 간에 팔기만 하면 잘 팔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필요, 고객의 만족, 고객 서비스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인 단순한 셀링을 넘는 마케팅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까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가 한 단계 더 진화한 마케팅 컨셉. 이제 고객의 만족 단계를 넘어서 고객의 감동, 고객과의 릴레이션십, 고객 충성도, 그죠? 이런 것들을 더 심화 있게 마케팅의 깊이가 더 심화되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마케팅이 실제로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그게 고객 관계, Customer Relation Error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키워드가 기술과 데이터를 통한 고객 관계의 심화. 그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되겠죠. 고객의 이해,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의 기본은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태도, 소비자의 가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항목으로 소비자 행동,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부분을 가볍게 살펴볼게요. 소비자 행동론이라고 해서 별도의 그 수업이, 한 학기 수업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고객이다. 여러분 고객이죠. 고객으로서 항상 소비 활동을 하고 있죠. 나의 평소 구매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을 잘 이해해야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짜는 비즈니스 리더들, 매니저들은 고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고객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 항목인데 구매 의사결정, 어떤 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 소비자 행동, 구매할 때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서 구매 결정을 하는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구매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결정, 구매후 평가 이런 사이클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폰을 갖고 있는데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반나절도 안 돼서 떨어져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드디어 이제 문제가 인식이 된 거죠. 이 제품을 계속 지속성 있게 쓰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새 제품을 사야지. 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문제로 인식이 되는 거죠.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야 되겠다는 욕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문제인식 단계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새 폰을 찾아야 되겠죠. 정보를 검색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짧은 배터리 라이프잖아. 그치? 그래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배터리가 오래가는 스마트폰 이런 걸 검색을 하게 되겠죠. 제조사 공식 사이트나 아니면 테크놀로지 리뷰, 그죠? 그런 이런 가젯 같은 걸 쭉 팔고 하는 전자기기를 파는 쇼핑몰 같은 이런 데서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하고 합니다. 뭐 소셜 미디어를 보기도 하고 또 지인이나 친구들 이미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몇 개의 대안들이 나오겠죠. 그 대안들이 이제 비교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뭐 삼성, S23, 애플, 뭐 15,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 제품들의 리스트를 일단 가지고 이제 배터리 라이프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제 리뷰를 실제 사용자 리뷰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격 비교하고 가성비,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뭐 OS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낫겠다. 가성비 차원에서 배터리 성능 차원에서 이게 낫다. 그게 갤럭시일 수도 있고 뭐 아이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최종 선택을 하게 되고 구매를 해요. 이제 구매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을 가든지 아니면 제품을 실제로 파는 공식 스토어 이런 데 가서 봅니다. 보면서 최대한 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제품이 정해졌으면 뭐 프로모션을 하는 곳, 무이자 할부 이런 데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이게 가장 낫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구매하고 나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면 알잖아, 그죠?
이게 배터리가 그 전에 반나절이면 끝났는데 한 이틀까지도 충전 안 하고도 잘 가더라. 만족스러운 거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SNS라든지 제품 리뷰에다가 이런 걸 작성을 하고 구매 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평가를 하고 실제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나면 그 사용했던 경험이 이제 나의 만족도 수준을 정하게 되고요. 향후 다른 추가 구매, 브랜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게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몇 가지 요인들이 내가 뭔가 구매하고 써보고 그죠 결정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개인이 문제가 있어서 뭘 찾아서 쓰는 그게 아니고 그 과정에 영향을 주는데 뭐냐 문화적인 사회적인 요인이 있어요. 굉장히 고소득층 뭐 전문직 누군가 있다고 합시다. 주변 친구들이 다 굉장히 그 고가의 명품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 나도 비슷한 직업이고 그 정도 소득 수준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회적인 문화적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쓰게 되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부분이 있고 또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떤 특정 제품을 썼다. 그러면 그게 되게 좋아 보이고 나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걸 참조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 계층, 나의 소득 수준, 나의 친구들, 피어 그룹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인들 그 참조 그룹 들의 소비 행태 그런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구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명품을 살 때도 내가 되게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친환경 이런 걸 중요시하는 개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명품을 살 때도 좀 소재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제품을 고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뭐 재활용 소재로 만든 뭐 프라다 컬렉션 뭐 이런 걸 관심 있게 본다든지 그냥 비싼 걸 사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죠. 시간, 분위기 이런 것들, 환경적인 요소죠. 이런 것들도 구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한다. 그러면 평소에라면 사지 않을 것도 한 30%, 40% 할인을 한다. 그러면은 충동 구매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결혼 기념일, 어떤 기념일이 왔다. 그럴 때 평소에 쓰지 않을 정도 수준의 소비를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순간적인 조건들, 시간적인 조건들이기도 합니다. 홈쇼핑에서 뭔가 팔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는 시간대별 어떤 구매자의 시간적인 심리 상태의 변화가 있죠. 오전, 오후, 밤, 심야 이렇게 나누어지고 식사하기 전, 식사하기 후 이런 상황에 어떤 제품이 되게 잘 팔리는, 어떤 제품이 잘 팔리지 않는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소비자의 심리에 맞는 시간대별 만든 그런 제품들을 내어놓습니다. 만약에 음식을 판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식사 시간 전에 팔아야 될까요? 식사 시간 후에 팔아야 될까요? 그렇죠. 식사 시간이 지난 시간에 음식을 팔면 잘 안 팔려요. 배가 고픈 시간에 음식 마케팅을 해야지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죠. 저도 어떤 충동 구매들이 시간대에 따라서 평소 같으면 사지 않을 건데 조금 이렇게 술이 취했을 때 또는 배가 고플 때 그런 개인적인 또 상황적인 요인에 따라서 구매의 어떤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저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전략을 짜는 마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 라이프 스타일, 상황별 고객들의 상황에 잘 맞는 다양한 프로모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훨씬 효과 있는 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전략 없이 막 하면 마케팅 비용이 크다 그랬잖아. 많은 비용을 투입했는데 아웃풋은 거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는 거죠. 큰 비용을 지불했는데 마케팅 결과가 없으면 적어도 100을 넣었으면 100 이상의 마케팅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마케팅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료를 조사하고 시장을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전략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마케팅 리서치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의 수집인 거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리서치, 마케팅 조사를 하게 되고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조사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조사 그리고 자료의 분석 이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 리서치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단계를 이제 마케팅 리서치라고 합니다. 2차 데이터의 활용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차 데이터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퍼블리시된 것, 그죠? 발행된 자료들, 연구 자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매거진이나 그런 리포트 자료일 수도 있고, 시장 조사가 된 자료 이런 것들 있죠.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가 동남아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존 자료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특정 국가에 가려고 하면 그 국가의 소득 수준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경쟁사 매장에 대한 데이터 정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마켓 상황에 대한 정보, 퍼블리시된 정보가 있어요. 뭐 베트남이든 뭐 태국이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읽어보는 거죠. 쫙 읽어봤더니 이 최근 커피를 사용하는 인구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20, 30대 인구 비중이 좀 높고 프리미엄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구나. 이거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지. 2차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그냥 동남아라고 해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없다. 프리미엄 체험, 경험을 강조한 그런 매장 전략을 수립해서 들어간다. 그럼 2차 자료를 통해서 전략을 수립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로 화장품 브랜드가 10대를 대상으로 립스틱을 출시하려고 한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한 10세에서 19세 사이 정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을 할 수 있어요. 색상이나 가격이나 포장 이런 것들을 설문을 해서 선호도를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명 정도 하면 대충 평균이 나오겠죠. 거기에 특히 포커스 그룹. 우리는 포커스 그룹이라는데 포커스 그룹. 실제로 사용하게 만드는 제품을 줘서, 그죠? 파일럿 제품이죠. 이걸 실제로 샘플을 주고 실제로 사용해 보고 경험을 수집하는 경험 자료를. 이걸 이제 1차 데이터를 1차 자료라고 하지. 2차 자료는 이미 있는 것. 1차 자료는 없던 건데 오리지널 설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 보다는 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뭐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번짐 방지 기능을 강조한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또 SNS 친화적인 그런 패키지를 해서 10대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디자인을 해서 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포커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포커스 그룹은 1차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특히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고객들이 그동안에 구매했던 빈도, 금액, 그죠?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았던 상품들, 그리고 클릭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남아 있어요. 그걸 다 웨이스트 할 게 아니고 잘 모아서 분석을 하면 고객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가 구매자, 할인에 민감한 구매자, 신제품
신상에 굉장히 민감한 구매자 이렇게 그룹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그룹별 맞는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죠? 신제품, 그다음에 할인, 그다음에 뭐 되게 고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서 맞는 정보를 맞는 고객들에 보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그 결과, 그죠? 마케팅 결과가 훨씬 커지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들, 기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뉴로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뉴런이라고 하는, 그죠? 신경망이 있죠, 우리 브레인에. 그리고 마케팅을 합쳐서 뉴로 마케팅, 신경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광고를 본다든지 마케팅 메시지를 본다든지 하면 리액션을 하겠죠. 그 리액션이 어떤가를 잘 알아야지, 그 소비자의 리액션이 어떤지 알아야지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실제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냐 하면 자, 이런 방식이죠. 우리의 시선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마케팅 메시지나 광고나 프로모션을 보았을 때 우리의 브레인이, 우리의 심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실제로 사이언티픽하게 보는 겁니다. MRI라고 하죠, 그죠? MRI인데 여기에 F, 펑션이 붙어요. 펑셔널 MRI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우리의 어떤 감각을 통해 주어졌을 때 브레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브레인에 전기 신호가 있고요. 전기 신호를 프로세스 하려면 산소 공급이 달라져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달라지는 걸 캐치해서 MRI로 우리 브레인의 변화를 이렇게 찍습니다. 찍어보면 어떤 광고, 어떤 메시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모셔널하게 아니면 로지컬하게 그런 반응하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뉴로 마케팅인 거죠. 실제로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새로운 에너지 드링크를 광고에서 소비자 반응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뇌파를 측정한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시선 처리, 어떤 메시지를 변화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뇌파를 EEG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MRI인데 펑셔널 MRI를 돌려가지고 시선 추적, 그다음 피부 전도도, 뇌파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로고가 딱 등장했는데 뇌파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브랜드 로고 크기를, 위치를 여러 차례 변경을 해봤더니 가장 반응이 민감하게 온 그런 로고의 사이즈, 로고의 위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광고 수정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최종본으로 광고를 정하고 실제로 출시를 했는데 1분기 매출이 30%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의 브레인 속까지 충분히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게 마케팅 조사, 아까 2차 자료, 1차 자료,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뇌과학까지 활용을 해서 소비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사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마케팅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소비자의 구매 패턴, 영향 주는 것, 그 다음에 마케팅 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수립할 단계가 된 거죠. 전략 수립은 STP 그리고 4P로 나누어집니다. 이걸 이제 좀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자,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